자,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 이후에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이 한 작가 작품 품절 사태가 이어지는 등 전세적으로 지금 한강 신드롬이 불고 있습니다. 네, 관련 내용 원영섭 변호사, 조기현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지금 리포트에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이제 모처럼 이 출판계에 아주 활기가 넘치고 있는 상황인데 한강 작가 작품 서점가에는 물론 이 헌책방에도 품귀 현상 이게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입니까? 지금 발표한 이래로 며칠 만에 그 50만 부가 지금 그 주문이 들어갔고요. 그리고 예. 과거에 이제 절판한 여수의 사랑이나 이런 것도 창고에서 다시 꺼내서 팔기로 하고 그리고 친필 사인, 작가 친필 사인이 들어간 초판본은 50만 원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. 어이구. 그 정도로 야. 이제 신드롬인데요. 과거에 이제 계속 그 종이 장편 소설이 침체기에 좀 있었습니다. 네. 웹툰이나 유튜브나 이런 뉴미디어에 밀려가지고 많이 침체기에 있었는데 예. 지금 노벨상을 계기로 새로운 그런 그 활력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. 네, 그렇군요. 그런데 이런 품절 사태가 국내뿐만 아니라 영국과 프랑스, 일본 등에서도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. 전 세계적인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 건데 이유는 뭔가요? 일단 뭐 한강 작가는 이미 부커상 또 네. 메디치상 통해서 세계 문학계에 많이 알려져 있는 그렇죠. 상황이었죠. 게다가 또 이제 그 외의 배경으로는 K-푸드, K-팝 또 K-문화가 세계인들에게 보편적으로 막 받아들여지고 예. 있는 그런 배경이 있지 않습니까? 네. 근데 이제 무엇보다도 한강 작가 작품의 어떤 이 탁월성 이런 부분을 세계가 인정해 준 게 아닌가 싶은데요. 노벨상 위원회가 발표를 했던 표현 트라우마선 인간 생의 연약함을 드러낸 시적 산문. 그 시적 산문이라는 표현이 계속 이제 다가왔는데요. 우리나라 문학 작품이 훌륭하다고 하더라도 네. 이게 서양이나 유럽권에 전파될 때 이 뜻이 정확하게 해석돼서 전달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지 않았겠습니까? 맞아요. 예. 근데 이제 채식주의자 이후에 데보라 스미스라는 이 번역가와 만나면서 한강 작가 특유의 섬세한 표현들이 그대로 유럽인들에게도 전달될 수 있었기 때문에 예. 작품의 우수성을 그대로 지금 유럽의 뭐 또 일본의 해외 가까이 이 한강 작가의 작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작가의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그대로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작품으로 됐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. 그렇군요. 네. 자, 그렇다면 이제 직접 쓴 작품뿐만 아니라 이 과거 한강 작가가 언급한 이 악동뮤지션의 노래까지 차트를 역주행하는 이런 현상도 지금 네. 벌어지고 있습니다. 한강 작가의 말을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. 저는 소설을 쓸 때 어떤 이미지가 중요하거든요. 이 음악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서가 있잖아요. 근데 그게 뭔가 제 안에 있는 정서하고 만나서 아 그래 나 이런 거 쓰고 싶었지 문득 그걸 알게 되었네 이런 순간도 있거든요. 작별하지 않는다 초고를 다 쓰고서 택시를 탔는데 나오고 있었어요. 어떻게 내가 어떻게 너를 우리 이제 바다처럼 깊은 사랑이 다 마를 때까지 기다리는 게 이별일 텐데 왜 사연 있는 사람처럼 택시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던 기억이 있어요. 저 언급 이후에 네. 저 노래를 다시 듣게 되더라고요. 그러니까 한강 작가가 언급한 노래, 그 작가 운영하는 책방, 네. 아버지, 뭐 아버지의 작품, 뭐 모든 것 그거야말로 신드롬이에요 이제. 이제 그 아이돌이라고 보시면 돼요. 우리 그렇습니다. 세계적인 예. 아이돌 BTS 그러면 아이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모든 것들을 상품화 시키고 거기에 네. 대해서 지금 팬덤화가 일어나 가지고 그런 상품들을 또 구매를 하지 않습니까? 그런 것처럼 이제 그 정치인에도 또 아이돌 팬덤이 비슷한 형식으로 일어나는데 네. 이제 작가에도 그런 아이돌 팬덤화가 다시 또 들어오는 것 같아요. 뭐 노벨 문학상이라는 게 보통 상이 아니지 않습니까? 그럼요. 예.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이렇게 점점 아이돌 팬덤으로 소비되고 있는 그런 문화적인 양태들이 예. 또 똑같이 이제 그 한강 작가에 대해서도 소비되고 있는 건데 이거는 뭐 긍정적인 현상이고요. 앞으로도 또 새로운 그 한강 작가를 넘어서는 스타 그런 작가가 나와가지고 점점 더 이런 게 문화적으로 확산되는 거는 뭐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한강 작가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버지 한승환 작가를 통해서 한강 작가가 이렇게 전쟁이 치열한데 무슨 잔치냐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그런데 이 발언을요, 영국인 번역가 데보라 스미스가 이제 SNS에 공유를 했거든요. 그러면서 또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이건 무슨 내용인가요? 그 통상 수상자면 간단한 자기 소회나 입장 발표는 있을 하죠. 거라고 네. 기대를 하죠. 그렇죠. 예. 그런데 이제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. 근데 그
이 배경과 이유에 대해서 부친이 밝힌 내용을 보면 아까 말씀한 대로 비극적인 일들을 보면서 즐기지 말아달라라는 거 있었고 데보라 스미스가 SNS를 통해서 밝힌 것이 좀 더 직접적이었는데요. 이 전쟁이 치열해 사람들이 날마다 죽음이 실려나가는데 무슨 잔치를 하겠느냐. 가장 한강 작가다운 인식과 지금 성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예. 담담한 인터뷰조차도 지금 현실 안에서는 본인이 보기에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임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예. 여전히 이제 한강 작가의 그러한 어떤 고뇌와 성찰 이런 부분이 작품 세계에 그대로 반영돼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? 한강 작가다운 현재의 대처고 아마 이후에 이제 수상 시점 즈음에는 본인의 인터뷰라든가 입장 발표는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자, 다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. 어제 그 최태원 SK그룹 회장 또 회장의 차녀죠. 이 최민정 씨 비공개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. 최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이후에 치러진 혼사잖아요. 결혼식 때 뭐 비공개긴 하지만 뭐 알려진 게 좀 있습니까? 예. 13일로 광진구 워커힐 호텔 비스타 홀에서 결혼식이 열렸습니다. 네. 그리고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이 신부 측 부모석에 나란히 앉아가지고 하객들에게 인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. 예. 그리고 이재용 회장을 포함해서 많은 이제 재계 총수들이 결혼식에서 모습을 보였습니다. 네. 그리고 아주 특이한데 이 3시간 가량 비공개로 진행이 되는 와중에 네. 식전 행사로 한미 전후를 위한 묵념의 시간을 또 가졌습니다. 그렇다며요. 예. 네. 두 분 다 이제 그 장교 출신이니까 한 네. 분은 이제 대한민국의 장교 출신이고 또 한 분은 이제 그 미군 장교 출신이기 네. 때문에 그런 아주 그 묵념의 시간을 가졌고 주례 없이 진행된 결혼식에서는 그 한국어로 진행도 하고 영어로 진행도 하고 이렇게 두 언어로 동시에 진행이 됐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. 예. 네, 뭐 최민정 씨의 신랑 케빈 황 씨, 중국계 미국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말씀해주신 것처럼 두 사람 군대라는 공통점으로 가까워졌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.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. 신고합니다. 사관후보생 최민정은 2014년 11월 26일부로 사관후보생에서 소위로 임명을 명받았습니다. 예, 신고합니다. 필승! 6 months ago, I left active duty with the Marine Corps and joined a defense technology startup in Washington, D.C. 네, 보신 것처럼 뭐 당시에 최민정 씨가 재벌과 자원은 이례적으로 해군에 자원 입대를 했습니다. 그만큼 이제 두 사람이 만났는데 군 복무의 경험이 굉장히 특별한 공통점이 된 것 같아요. 그렇죠. 다 알려졌다시피 최민정 씨의 해군 장고 예. 복무했고요. 그렇죠. 아덴만에 파병도 예. 됐었습니다. 네. 재벌과 자녀로서의 이례적인 행보인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국민들께서도 굉장히 그 최민정 씨의 삶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긍정적 평가를 해준 상황이었죠. 근데 남편인 케빈 황 같은 경우에도 미군 장교였는데 네. 미군 같은 경우에 예비역과 현역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나 봅니다. 네. 그래서 그 과정에서 워싱턴 D.C.에 살 때 만났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